안녕하십니까, 도봉예측과 원장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있죠. 대부분 이를 빼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에 관련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를 빼도 하나 정도는 빼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왼쪽 위에 맨 끝에 정도 하나는 빼도 크게 문제 없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방치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28개 치아 중에 한 개니까 나머지 27개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치과를 내원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어금니죠. 어금니 하나가 빠지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작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쪽만 계속 쓰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처음에 음식물도 끼고 또 잇몸도 나빠지고 자꾸 여기만 쓰니까 치아가 닳고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치과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비용이 처음에 하나만 해도 될 것을 이쪽도 해야 되고 또 반대쪽인 치아가 또 솟구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그래서 한 개 해서 문제 해결할 거를 2개, 3개 치아를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사랑니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는 다 있어야 되는 치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를 빼게 되면 앞니는 앞니대로, 어금니는 어금니대로 다 필요가 있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잇몸이 다 아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3개월, 많으면 1년 이상 그냥 기다렸다가 다 아문 다음에 치과를 와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구강 내 이가 빠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이가 빠진 부분에 치조골이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빠진 부분으로 옆에 치아가 옮겨오기 시작하고 반대되는 치아가 또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치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불과 빠지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만에 눈으로 볼 정도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움직인 치아들은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는 또 교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또 녹아져 있는 잇몸에 대해서는 뼈 이식을 한다든지 잇몸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보통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가 없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중에 이식을 한다든지 흡수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쉽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술자도 좋지만 환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이를 뺐을 때 임플란트를 가능하면 같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연 치아, 내 치아가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쓰려고 할 때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무조건 내 치아가 좋다라고 해서 쓰는 건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내 치아이긴 한데, 이 치아가 정말 정상적이고 쓰기에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그렇게 쓰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 치아 그래도 좋으니까 버틴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연 치아가 좋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아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내에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치아들이라고 하면 어차피 빼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라리 임플란트를 해서 편하게 쓰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뼈가 녹아내리고 내가 편하게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연 치아가 좋다, 내 치아가 좋으니까 난 무조건 살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그거는 유념하시고,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치과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이 치아는 향후 몇 년 내는 빼야 되니까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 임플란트 할 때 그냥 바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특히 남자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 술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큰 그런 이제 뭐 임플란트도 여러 개 심고 그런 수술이 아닌 다음에는 과음하지 않으면 뭐 일주일 뒤부터는 한두 잔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음을 해서 몸이 약해져서 오히려 수술 부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술보다 더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담배입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 담배 펴도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이미 담배 해로운 걸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은근히 이제 말 없이 담배를 피워서 나중에 이제 수술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담배가 입안에서 안 좋냐면 입안에 뼈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때 뭐 이식을 많이 해서 하게 되는데 이식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조직이 재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조직이 발생돼야 돼요. 근데 담배가 연기가 들어갈 경우 그런 재생력을 다 떨어뜨리죠. 그러니까는 기껏해서 이제 수술을 했지만 담배를 피움으로써 그런 재생력도 떨어지고 또 이식된 게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하거나 구강내 치료를 받을 때는 담배는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술은 한두 잔 정도는 가능하지만 담배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꼭 한번 끊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최소한 시술을 받을 때는 담배는 안 피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상 도봉예치과 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